통화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진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의 메인 플래그십은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인데 올해 노트를 과감하게 출시하지 않으면서 아재폰의 이미지도 탈피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폴더블의 대중화도 이루고 있습니다. 노트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S22 울트라 모델이 노트의 후속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22 출시 예상 소식 정리와 함께 삼성이 왜 이런 판매 전략을 택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S 시리즈는 기본형 모델과 크기 큰 플러스 모델, 성능과 크기 모두 업그레이드된 울트라 모델 총 3가지로 출시해왔죠. 유출된 렌더링 이미지를 살펴보면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에 컨투어 컷 디자인이 적용되고 앞면은 아이폰 12, 13처럼 약간 각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가 추가되진 않지만 카트티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오히려 4000mAh에서 300mAh가 준 3700mAh가 탑재될 것이라고 하는데 엑시노스 다음 세대 칩셋이 탑재되면서 배터리 효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S22 울트라 모델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전면과 측면만 봤을 때는 노트 모델과 비슷하고요. 후면을 봤을 때는 렌즈 배열이 약간 LG의 벨벳과 닮아있죠. 메탈 프레임이 사라지고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5개의 렌즈가 배치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전에 유출되었던 렌더링 이미지는 이랬는데요. 너무 징그러웠는데 훨씬 더 나아졌죠. S21 울트라 모델이 12기가 램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는 16기가 램까지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S펜이 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아예 내장되는 거죠. 대신에 이런 징그러운 카메라가 아니어서 1억 800만 화소 100배 줌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는 5000mAh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의 삼성의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 UDC가 있겠는데요.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디스플레이에 힘을 줘서 최대 밝기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매년 디스플레이 상을 받던 삼성이 올해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게 디스플레이 상을 뺏겼거든요.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S 시리즈의 노트를 왜 합쳐버린 걸까요? 사실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를 합치는 건 그 갤럭시의 A부터 Z까지 수많은 라인업들이 있죠. 거기에다 팬 에디션 FA까지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판매하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실적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갤럭시 Z 플립 3의 올해 실적을 보면 반도체 공급 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한 달 좀 넘어서 10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매출액이 살짝 감소했는데 지난 분기보다 이번 3분기 매출액이 1200억이 높습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올해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출시했던 갤럭시 노트 20,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S21의 판매 실적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얼만큼 출시를 하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이 판매량이 높다는 건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펙이 다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삼성이 1등할 수 있는 건 기술력이겠죠. 상반기에는 여태까지 시그니처였던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를 합쳐서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Z 시리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A 시리즈도 계속 출시하고 그리고 팬 에디션도 출시를 하겠지만요. S21 기본 모델은 후면이 글라스틱 소재였는데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유리 소재였습니다. A 시리즈와 S 시리즈는 중저가 라인 그리고 플래그십 라인이기 때문에 급 나누기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S 시리즈 안에서도 이렇게 급 나누기가 좀 심했다는 거죠. S20 때만 해도 전면이 가격과는 상관없이 다 유리 소재였었거든요. 게다가 울트라 모델에만 램 12기가 탑재하고 100배 좀 넣어줬기 때문에 아니 울트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본 모델도 뭐 좀 추가하면 100만 원이 넘거든요. 모든 제조사들이 급 나누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한 아이폰 13에도 미니 모델과 기본 모델이 프로에도 들어갔던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또 기본 모델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급 나누기
나누기를 했지만 플러스 모델의 실적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S21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 기종이 이동통신사 사전 예약 물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럴 거면 플러스는 왜 급을 나누냐 이 말이죠. 급을 나누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S20 출시하고 나서 하반기에 팬 에디션이 출시했는데 오히려 그 유광의 소재보다 무광의 글라스틱 소재가 좀 마음에 든다는 분도 계셨고 S20에 있는 스펙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면서 기본 모델보다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S20를 비싸게 구매한 기존 고객들의 불만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비자의 니즈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급 나누기를 제대로 하고 그에 맞는 가격 책정을 해서 출시하는 판매 전략을 펼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뿡빠!